안녕하세요. 평양 와이파이 사회자 박지한입니다. 네, 평양 아줌마 김연입니다. 네. 오늘 비 진짜 많이 오더라고요. 아, 오늘은 또 둘째인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오전에 아예 폭우가 내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을 나갔는데 아침에 출근을 하니까 아예 천정에서 비가 빡 떨어져서 바닥에 온통 물바다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물 청소하다가 왔어요. 저는 이제 어저께 잠깐 이제 우산을 가지러 이제 차 터놓고 갔는데 한 5초였나요? 5초 동안 비를 맞았는데 옷이 완전히 젖어갖고 와, 그러니까요. 완전 그 비에 젖은 거 생쥐꼴 됐어요. 아니, 폭우더라고요. 밖이 막 아침인데도 시꺼멓게 저녁처럼 돼 있었어요. 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기상 이변이 계속 발생되고. 장마라는 걸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어제는 오랜만에. 북에 있을 때는 그런 비 안 보였어요? 북에도 장마 때 비가 많이 오는데 네. 이게 특별하게 이렇게 한순간에 와닥 쏟아지는 거 이런 거는 기억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아, 그렇죠. 몇 번 안 되는데 그중에 한 번이었던 것 같아요. 어제는 네. 비를 맞았는데 비가 아프더라고요. 아, 진짜요? 우박인 줄 알았어. 어머, 어떡해. 너무 묵직한 게 막 떨어지니까. 비는 안 맞고 우산 쓰고. 하늘에서 날 벌주나 막 이런 느낌이었고. 아무튼 계속 장마가 길어지는데 이거를 그쵸. 좀 국가 차원에서 좀 피해 안 되도록 좀 많은 조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장마하게 되니까 제일 힘든 사람들이 지방이나 천이나 산골이나 이런 지역 사람들이 제일 힘들 거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장마를 해서 집이 무너졌다거나 선해를 보면 고스란히 그 선해는 내가 받아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누가 뭐 지켜줍니까? 그렇죠. 예, 그게 제일 안타까워서 제발 산골이나 이런 지방에서 선해가 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빠른 대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쵸. 네. 자, 그리고 얼마 전에 네. 7월 14일이었죠. 요때 뭐예요? 7월 14일 날, 네. 그렇죠. 7월 14일 날 그 우리 김여희 선생님을 위한 날이 제정됐습니다. 뭐 북한 이탈 주민 그거만 모르는 거예요 지금 무슨 북한 이탈 주민의 날을 처음 이제 맞아요. 예, 한 네. 날이잖아요. 생겼다 그러더라고요. 네. 제 강화문에 군날 행사 날이었어요. 네. 토요일. 네. 그래가지고 행사 때문에 시청 앞에 나가가지고 그 촛불 이제 나갔었는데 그게 하여튼 이상하게 뭔가 새로 생겼어요. 그래서 이거 뭐지 해보니까 뭐 북한 이탈 주민 무슨 기념일을 축하해서 공연도 하고 뭐 음식도 하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음식 뭐 하나 해서 궁금해서 가봤어요. 제가 그 탈북자들이 나와서 음식을 뭐 북의 음식을 나누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한번 맛볼까 해서 가봤더니 그 옆에 퀴즈 부스가 따로 있는데 그 퀴즈를 맞춰야만이 먹을 걸 주는 거예요. 뭐 안 주는 거야. 근데 야박하네. 근데 그 퀴즈가 뭐겠어요? 북은 나빠, 잘못됐어, 살인마, 덕재 그냥 이런 것들 허튼 말들 써가지고 그걸 맞추면 맛있는 거 줄게요. 이거단 말이에요. 그 거짓말을 해야지 준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근데 너무 오기 막혀가지고 네. 근데 사람들은 또 일반 사람들은 뭐 정치, 책 이런 거 별로 또 관심 없는 사람들도 있죠. 가다가 북의 사람들이 와서 음식을 한다니까 다른 걸 다 떠나서 그럼 맛보고 싶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퀴즈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아니까 무턱대고 그냥 나쁘다고 하는 거예요. 한 맛있는 거 줄 거야. 기회적으로. 네. 좀 씁쓸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 북한 이탈 주민의 날 관련해서는 오늘 주제는 아닙니다. 예, 7월 14일 날 이제 아무튼 제정이 된 부분인데 요거는 죄송해요. 네. 제가 말씀하는데 자꾸 제가 말이 많아서 좀 죄송한데요. 네네. 한 가지 제가 너무 짜증났던 일이 있었어요. 네. 북한 이탈 주민 무슨 뭐 날이다 했는데 이거 윤석열인지 한 사람이 나오고 말을 했는데 윤석열일 겁니다. 네. 예. 진짜 얼리기는 싫지만 너무 짜증나서 뭐라고 했냐면 그날에 우리나라는 이젠 다시는 북한 이탈 주민들을 강제로 북송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죠? 옛날에 북에서 배 타고 오다가 16명인가요? 그 선원들 다 막 죽이고 도망치는 탈북자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그 사람이 그때 문재인 정권 때였죠. 우리 이 나라가 아무리 선량하고 아무리 민주주의 국가라고 해도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명권이 있는데 그 10여 명의 사람들을 죽인 살인마를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다 받겠지만 이런 몇 명을 죽이고 온 살인마는 우린 도저히 받을 수가 없어 해서 돌려보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거 잘못됐다고 막 그때 보냈던 사람들을 막 재판 걸고 고소하고 그랬었잖아요. 네. 다시는 우린 그런 사람들 절대 안 보내겠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북에서 어떤 짓을 하고 왔든
지금 태영호가 미성년 강간의 범에 의혹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성년 강간을 했든 강도를 했든 사람을 죽였든 누구든지 우리는 어기만 하면 졌습니다. 받아줄 겁니다. 그러면 공식적으로 북한 범죄자들의 우리는 천국이다라는 거를 공개적으로 선포한 거 아닙니까? 인정한 거죠. 인정한 이제는. 거지. 이때까지 그렇게 해왔죠. 어서 와라. 네, 왔는데 너네 범죄 저지르고 갈 데 없으면 다 우리 품으로 와. 우리 거만 품으로 와서 오면 우리가 안아줄 거야. 따뜻하게. 네. 야, 이게 굉장히 참 슬펐어요. 그러면 참 이 나라 정부, 이 나라를 믿고 있는 이 나라 인민들은 생명 그런 건 안전 이건 누가 책임을 져야 되나? 그렇죠. 그 목숨 다 거스랑이 본인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오래전부터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본인 생명은 본인이 책임져야 돼요. 그럼 나라가 필요 없죠. 나라가 있을 이유가 뭐예요? 그래서 이제 국가 안에서 이제 그 역할의 부분에서 많이 엄청나게 약해진 상황인 건데 제가 여기 와 보니까 네. 13년 정도 와 있었잖아요. 보면서 한결같이 느낀 게 뭐냐면 이 나라는 매 순간 항상 국가의 부재 속에 있다. 국가의 부재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그렇죠. 네. 뭐 성수대교부터 시작, 성수대교 붕괴 사건, 뭐 산풍대까지 그렇죠. 붕괴 사건, 최근 10년 전에 있었던 세월호 사건이라든지 이런 거 등등 엄청나게 이제 국가의 부재에 있는 사건들이 연달아 계속 일어날 거고 최근에는 이태원 참사. 그렇죠. 예. 그게 이제 일어나서 사실 윤석열이 그렇게 얘기한 게 놀랍지는 않습니다. 커밍아웃 한 거죠. 나 원래 이런 사람인데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북한 이탈 주민의 날 맞이해갖고 공개적으로 선언을 한 거기 때문에 그렇죠. 크게 새롭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다른 주제 이야기합시다. 그럴까요? 기분 없네요. 네. 제가 이제 그 북한 이탈 주민의 날에 네. 대해서 왜 얘기했냐면은 얼마 전에 이 소식을 그 KBS 남북의 창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렇죠, 있죠. 유튜브를 봤는데 이런 얘기를 쭉 하면서 최근에 그 문을 연 북한 그 자강도의 강계 승마장 모습을 보여줬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뭐지 하면서 유심히 좀 봤거든요. 봤는데 그 최근에 그 북한에서 승마하는 그런 어떤 문화를 인민들에게 많이 적극적으로 장려를 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뭐 그 보도를 하면서 우리 방송에서 이 승마 관련돼서 얘기를 달았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이제 말을 꺼낸 거예요. 좋죠. 승마 좋죠. 그래서 우선 북의 승마 역사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싶은데 그 예전부터 북한에서는 오랫동안 승마에 대한 전통이 있어서 그 김일성 주석이라든지 김정일 위원장이 승마를 즐겨 했었다는 일화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승마를 통해 갖고 체력도 단련하고 군사 훈련도 강화했었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좀 확인을 했습니다. 네, 그게 맞는 건지 좀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우선 승마하게 되면 단지 북쪽의 역사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우리 민족의 자랑스러운 문화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역사의 문화죠. 풍습이었죠. 고구려부터 시작. 네, 그렇죠.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거구려 때 진짜고 기병 부대 그 사람들의 그런 전투력에 의해서 거구려가 지켜졌고 또 그 이후에는 항일운동 때 일제를 반대해서 나라를 뺏겨서 없을 때 그때 일제를 반대하는 투쟁 속에서 말 타고 막 일제와 싸웠던 그런 역사. 우리 민족의 어떤 고유한 어떤 우리 민족의 기상을 알려주는 그런 문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북뿐만 아니라 남쪽도 함께 우리 민족이 함께 나누었던 가졌던 우리의 기질이죠. 근데 북에서는 그것을 어떤 개인의 어떤 향락과 추구와 이런 것이 아니라 인민들이 걸거롭게 누릴 수 있는 즐거운 문화 생활로 지금 꾸려나가는 것이고 지금 강계 승마장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미림 승마장에 대해서도 미리 이전에 난 거 있잖아요. 네. 여기가 평양에 위치해 있는 평양이죠. 평양 사동역에 있는 건데요. 다시 리모델링을 하면서 그 옆에 가로수, 옆에 모두 안전한 가로수들 만들고 또 옆에는 살수기 같은 것들 다 하고 엄청 현대적으로 만든 정합 승마장으로 꾸려졌죠. 그러니까 여러 곳이 있습니다. 평안도나 강계, 자강도 뭐 이런 여러 곳에 승마장들은 아마 제가 알고 있기에도 한 10여 곳이 그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승마 관련해서는 이제 김 선생님이 2012년까지 평양에 계셨나요? 네.
그러면 그 당시에는 이제 고난의 행군이 이제 진행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승마에 대해서 뭐 권장하거나 그런 문화는 없었을 것 같아요. 아, 왜냐면 여기도 사람 사는 세상은 다 똑같겠지만 국가 차원에서 인민들이 뭘 원하는가에 따라서 그 지향성에 따라서 뭔가 다 정책도 만들어지고 뭐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1995년부터 시작해서 2005년까지 고난의 행군이라고 하죠. 그때 정말 아픈 역사가 있었잖아요. 우리가 많이 힘들고 굶고. 그런 상황에서 누가 승마할 생각을 누가 하겠습니까? 몇몇은 하겠죠. 하겠죠. 하는데 국가에서 그 몇몇을 위해서 승마장을 그렇죠. 부를 수는 없는데 그렇죠. 그때는 인민들이 먹고 사는데 먼저 신경을 쓰기 때문에 승마할 여유를 못 가졌어요. 그래서 여러 곳에 대성산 같은 데도 저희가 어렸을 때 학교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1년에 한 번씩 만경대와 대성산 유연지도를 간단 말이에요. 대성산에 가게 되면 승마장이 있어요. 말들 있고 그래서 또 우리 말들이 뭐냐면 남쪽의 제주도에도 그런 말이 있던 것 같은데 우리나라의 말들이 대체로 토종 말들이 작아요. 체구가 작아요. 조랑말. 예, 그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말들이 이제 대성산에 있어가지고 학생들이 가서 막 타고 이런 걸 즐겼단 말이에요. 그렇게 어쩌다 한 번씩 가서 즐기는 거지 일상생활로 나 승마 한번 해보고 싶어 이런 마음까지 가지기는 너무 어려웠었죠. 형편이. 그랬다가 권한의 건 꿈마치고 모든 사람들의 경제 수준이 올라가고 안정되고 하면서 이제는 사람들이 여유가 생기니까 먹고 살고 이런 여유가 생기니까 나 좀 즐기고 싶어. 오락도 하고 싶고 그러니까 문화생활에 눈을 뜨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에서 이제는 정말 인민들이 이거 다 원하니까 해야 되겠다 해서 대대적으로 이 큰 현대적인 승마장들을 만들기 시작해서 그래서 지금 빛을 내고 큰 것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예전에도 있었지만 이렇게 크고 현대적인 종합적인 그런 것까지 만들지는 않았었던 거죠. 그렇죠. 네. 이게 이제 그 욕구 위교 뭐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심리학에. 근데 거기에 이제 맨 밑단계가 생존의 욕구. 생존 욕구가 충족이 안 되면은 그 다음 욕구, 뭐 존중의 욕구라든지 사랑의 욕구 이게 이제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게 다 채워지면은 그쵸. 맨 마지막에 그 자기 실현의 욕구가 있습니다. 네, 그게 다 채워져야지 자기 실현 욕구를 하고 싶다는 욕구가 생기는 거예요. 그쵸. 북에서는 이제 생존 욕구가 충족이 안 되다 보니까 자기 실현 욕구까지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생존 욕구부터 여러 가지 욕구가 채워지는 단계니까 이제 승마도 하고 싶잖아요. 사람이라면. 그러면 승마도 할 수 있게끔 사회적 분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거기가 제가 또 그걸 좀 봤을 때 엄청 넓다 들었어요. 이거 제가 어릴 때 저희 아버지가 미림 테레비 공장에 있었습니다. 그 북에 딱 하나 있는. 그렇죠. 여기 삼성 같은 뭐 전자 그런 텔레비 공장이 유일한 하나죠. 특급 기업소인데 그 공장에 아버지가 오랫동안 평생을 계셔가지고 아버지 직장에 갈 때마다 그 미림을 지나는데 이 미림 지금 승마장 자리가 원래 삼상가 몇 부대였지? 그 군부대의 기병부대들의 훈련장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승마하게 되면 일반 사람들이 즐기는 문화생활 즐기는 거기 때문에 막 기마부대처럼 막 질주하고 이런 건 또 아니잖아요. 근데 전문 기마부대가 훈련하던 장이니까 얼마나 크겠어요. 이건 전문가들이 쓰던 거니까. 그 면적이 어떻게 되냐면 부지 면적이 62만 7천 평방미터입니다. 62만 7천 제곱미터면은 이게 어느 정도예요? 크기가 가늠 안 됐을 텐데 이게 축구장 88개를 합친 크기예요. 지금 물어봤어요. 네. 저희 아는 분이 그 승마 교관을 했던 한 분이 계세요. 그래서 거기 승마장은 면적이 어떻게 되냐 하니까 4만 정도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축구장 몇 개? 축구장 한 5개 정도? 4만이. 4만 정도가? 5개인데 우리는 88개. 아마 이제 그게 그 과천 승마장 있잖아요. 그 과천 거기에 그 승마장이 있어요. 경마장이죠. 경마장도 있고 승마장도 있는데 거기가 그 정도 면적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엄청 크네요. 미림 승마장은 그냥 승마 사람들이 가서 승마만 연습하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무슨 그 승마 훈련장도 있고 승마 학교가 또 있어요. 가면 학생들이나 일반 사람들, 어른들도 승마 처음 하는 분들은 거기서 교육을 하는 거죠. 그거를 뭐 단시간에 하는 게 아니라 그 뭐
뭐 월 단위 이렇게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승마 애호가 같은 경우에는 뭐 일주일에 한 번이나 일주일에 두 번이나 계속 가겠죠. 애호가들은 뭐 어쩌다 몇 달에 한 번 가고 그만두는 건 아니겠죠. 갈 때마다 교육받고 실제 내가 정확히 배워서 하겠다라는 사람들은 좀 더 자주 가겠죠. 아니, 근데 제가 왜 여쭤보냐면은 그 일본의 그 뭐 우동 유명한 지역이 있는데 거기 우동 학교가 있어요. 오? 우동 학교가 있어요. 우동 학교 갔는데 1시간 수료하면은 자격증을 줘요. 우동 마스터라고요. 우동 만들 수 있는 자격증. 우동 만들 수 있는 거를 1시간 더 교육 받고 1시간 교육 마치면 수료증을 줍니다. 그럼 그거 가지고 뭘 할 수 있어요? 난 우동 전문가다. 아. 일본 우동 전문가. 그런 게 있어서 혹시나 진짜요? 이제 승마 같은 경우도 아. 몇 시간 단위 교육을 마치면은 그런 이제 자격증 같은 걸 주나 해서 여쭤본 거예요. 자격증이라기보다 애호가 협회가 있는데 거기 등록이 되는 거죠. 아니 애호가들끼리 우리 이렇게 어떻게 말하면 되나? 이게 골프 멤버들 있죠. 골프 동호회. 골프 동호회들. 네. 그분들도 골프를 배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부러 레슨도 배우고 하지 않습니까? 골프 연습장도 엄청 많잖아요. 배워야 같이 끼우지. 누가 그렇죠. 끼워줘요? 안 끼워주지. 승마 이꼬르 골프로 생각하면 되겠다. 그렇지. 부군 승마, 남은 골프. 그래. 아하. 예. 그래가지고 그 승마 학교가 있고 그다음에 승마 벽장과 도구를 제공하는 병사 건물들. 네. 그다음에 넓은 부지에는 인도로, 잔디주로, 토사주로, 그러니까 타원형으로 쫙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주변에는 참 특별한 게 선진국에서도 보기 드문 수의병원. 수의병원. 예. 그다음에 정축연구소. 그다음에 피로회복원, 봉사소. 그런 게 있거든요. 뭐 야외 관람석 뭐 이런 것들은 경마장 가면 다 있는 거지만 네. 그다음에 승마 지식 보급실, 기초 훈련장, 야외 승마 훈련장, 마사, 장제장, 주차장, 뭐 이런 것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특별한 게 수의병원. 네, 그러니까요. 네. 보통 한국은 동물병원이거든요. 네. 동물병원 많잖아요. 네. 보통 이제 강아지와 고양이를 위주로 이제 애완동물 보는데 제가 알기로는 말이라는 큰 소 동물 같은 경우는 직접 수의사가 와서 왕진하겠죠. 외래 진찰을 하죠. 예, 왕진하거나 그러겠죠. 아니면은 큰 뭐 이제 과찬 승마자 같은 경우는 아예 상주하는 의사가 있겠죠. 그래서 수의병원이라는 개념은 제가 못 들어봤어요. 수의병원 안에는 렌트겐실, 초음파실, 수술실을 비롯해서 말들에게서 이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질병들 예방하고 완치하는 그런 치료실들이 꾸준히 갖춰져 있다고 합니다. 우리 그 대한민국 말들이 엄청 부러워하겠네요. 대한민국 말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대한민국 말 생각을 하면은 물론 조랑말 제주도에서 사는 그런 말이라 이제 승마를 생각할 수 있는데 경마를 많이 생각하거든요. 경마 북에서도 경마를 엄청 잘해요. 네. 근데 이게 경마가 조금 이미지가 다른 게 남쪽에서 경마하게 되면 뭐죠? 도박이에요.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로또. 도박이에요. 그 도박을 이쁘게 포장을 한 거잖아요. 네. 로또든 뭐든 승마든 그쵸. 이쁘게 포장해서 안에는 진짜 이상한 게 있는데 네. 그래서 그 경마 도박에 빠지면 진짜 집재산 다 날아간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북에도 경마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다른 게 뭐냐면 여기는 아예 언제산도 오서 도박처럼 하는데 북에도 그런 추첨제가 있어요. 예전에 북에 복권 했다는 말을 아마 많이 들었을 거예요. 복권이라는 거 사서 거기서 당첨되면 뭐 선물 주고 이러는 게 있었는데 네. 이 경마에서도 말이 10마리가 뛴다 하게 되면 그 추첨할 거잖아요. 뭐 난 몇 번에 걸어, 난 몇 그쵸, 번에 그쵸. 걸어가지고 당선돼서 1등하게 되면 네. 1등은 뭐 TV라든가 뭐 냉장고라든가 그런 생활에 필요한 애용품들 이런 것들 선물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재미죠. 그렇죠. 오락이니까. 그리고 말을 하게 되면 우리가 저랑 말이 뛰는 거는 별로 보기 싫죠. 그쵸? 아니 본 적은 없는데 네. 보기 싫을 것 같아. 그러니까 조금만 좀 아니 옛날에 우리 양반들이 따가닥따가닥 하는 그리고 당나귀 타고 다니는 것처럼 네.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병원 때 당나귀 타고 다녔잖아요. 근데 그건 뭐 보기 좋습니까? 근데 저런 말도 진짜 그 애들이나 연습병 타는 건데 기본 말 하게 되면 나는 어떤 게 생각나냐면 2차 대전 때인가요? 러시아 소련에서 그때 팍 전투할 때 백마 부대들 아니고 뭐 기병 부대 팍 달리잖아요. 우리 북에서 그런 영화를 많이 돌렸는데 너무 멋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북에 있는 말들은
대체로 러시아 말이에요. 아. 예, 크고 우랑정들 이제 쭉 빠졌어요. 러시아 TV에서 말들은 보는 쭉쭉 그러니까 잘생긴 빵빵. 말들. 야. 그거죠. 완전 음. 실춘하죠. 그래서 대부분이 러시아 말들 가지고 하는 거죠. 러시아의 어떤 그런 그 관계가 또 말에서도 이렇게 그쵸. 볼 수가 있네요. 네. 참 지금 승마 관련돼서 보니까 디즈니랜드라든지 에버랜드 같은 경우 다양한 시설들이 뭐 이렇게 볼거리가 많잖아요. 그래서 뭐 하루 종일 다 돌아다녀도 못 볼 정도로 넓고 큰데 북에서는 지금 이 승마장 지금 소개해준 승마장 같은 경우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쵸. 1박 2일 코스, 2박 3일 코스. 그렇죠.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봄과 가을에 봄, 가을 에어가 경기가 있어요. 승마 경기. 뭐 운동회처럼. 네네네. 승마 경기인데 그건 에어가들이니까 좀 교육도 받고 준비가 조금 된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 사람들이 경기를 하는데 거기에는 장애물 뛰어넘기, 그다음에 작은 말 유의 경기, 에어가 경마 등으로 나뉘어지거든요. 거기서 제일 관중들의 인기를 끄는 게 당연히 경마죠. 경마죠. 경마지. 손에 땀을 쥐고 막 거기서 앉았다 일어났다 하면서 하는 거잖아요. 손에 땀을 쥐고 네. 그다음에 잘하면은 상품도 타가고. 상품죠. 예. 상품보다도 네. 나는 그 상품보다 사람들이 1등 했다는 그 희열 이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네요. 네.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 말씀하셨지만 강계승마 구락부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그 강계승구의 강계시 중심부에 만들어졌거든요. 네. 중매되는데 장자강반에 있는 인공 허수의 둘레를 따라서 이런 물 위를 달리는 그런 느낌을 주게끔 했어요. 정말 그 허수가 얼마나 넓은지. 그러면 이 호수가 가운데 있고 그 인공- 주변을 이렇게 예, 따라서 인공 허수를 이렇게 크게 만들었는데 네. 말이 그 주변을 야. 이렇게 도는 거예요. 진짜 뛰는 것 같죠? 뛰는데 뛰다가 그 허수를 가로질러 가는 게 있는데 그 가로질러 가려면 인공 다리를 놔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같으면 인공 다리 그냥 이렇게 놨잖아요. 이렇게 안 넣고 얼마나 그 면적이 넓으면 다리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면 말이 원래 올라가는 걸 뛰잖아요. 확 내려가고. 그러니까 말이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러면서 뛴단 말이에요. 말도 재밌으면서 너무 재밌죠. 예. 그게 참 더 유명하더라고요. 네. 자강도에 근로자들과 청소년들의 체력 단련에 이바지할 수 있는 승마 봉사기지가 훌륭히 일떠섰습니다. 수만 평방미터의 부지 면적을 가진 강계 승마구락은 강계시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승마구락부는 장자강반에 있는 인공 허수의 둘레를 따라 기마수가 달리는 느낌이 들게 주로를 특색 있게 형성하고 올림록화 주위 환경과 잘 어울리게 조성한 것으로 해서 강계시의 풍치를 더욱 돋궈주고 있습니다. 또한 승마운동과 교육에 필요한 모든 조건과 환경이 구비되어 있어 근로자들과 청년 학생들이 체력을 단련하며 문화정서 생활을 향유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 승마구락부 처음으로 문을 연다고 해서 아들과 함께 왔습니다. 말을 타다 떨어지면 어쩌나 했는데 제법 평보를 고르면서 타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대견했습니다. 나도 함께 매일 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도 생각하고 네. 사람도 생각하고 사람도 네. 진짜 말 타고 뭐 어디 전장에 나가서 막 싸우는 것 같지 않나요? 뭐 들고 그래서 인공산도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진짜 가면 안 되는데 막 전쟁하시러.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죠. 하여튼 꿈에서나마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거 있습니다. 야, 네. 대단하네요. 야, 그러니까 이 북한 승마 문화 들어보니까 다양한 스포츠 네.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 서민의 인민의 삶에 이렇게 딱 스며드는 그 느낌이 들거든요. 이게 북에 이런 승마 하나만 딱 넣고 보면 기본 인민들 옆에 가까이 가는 정책, 모든 게 다 인민들 옆에 있고 싶은 승마가 됐든 뭐 골프가 됐든 뭐가 됐든 그냥 승마를 위한 승마, 골프를 위한 골프가 아니라 인민을 위한 승마. 인민이 뭐 필요하러 하는지, 그러니까 항상 인민 옆에 있고 싶은 승마.
그런 것 같아서 인민들이나 그 음. 사람들 학생들 그 사람들이 항상 거기 가서 그냥 숙마를 하는 것보다도 몸체력 단련도 하고 문화생활 시간 여유도 보내고 이런 것 같아서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승마와 정치를 북에서는 연결을 시도하는 게 좀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김정은 위원장이 백두산 천지에 올라가는데 백마를 탁 타고 자기 정면으로 딱 가는 모습이 있어. 그쵸. 그걸 사람들이 봤을 때 네. 어떤 느낌이 드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정신적 메시지를 주는 거거든요. 그쵸. 어떤 그런 강인함, 그쵸. 리더십 뭐 우선 이런 느낌을 주잖아요. 백두산이다 하게 되면 우리 민족의 성산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백두산 하게 되면 우리가 진짜 일제와 싸웠던 그 기본 군거지 아닙니까? 그렇죠, 백두산에서 그거 상징적인 곳이죠. 네. 그 우리의 진짜 우리 정신적 차원이 제일 높은 것에 있는 그 백두산이 올랐다는 것 자체가 뭔가 높은 뜻이 있다는 거고 그 백마를 타고 백두산 올랐다 하게 되면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큰 어떤 장엄한 어떤 계획 또 뭔가 결심을 하셨다? 결심을 하고 이제 무슨 뭔가 결론이 있겠다. 통일 무슨 그런 의미가 아닐까요? 여러분 그 이제 앞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백마 타고 올라간 사진 다 보시면은 뭔가 결정을 했다라는 어떤 의미로 좀 해석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승마를 통해서 국제 교류를 또 시도를 또 한 적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제 해외에서 열린 뭐 승마 대회에 참여한다거나 그리고 이제 뭐 승마 관련 인사를 초청한다는 등 뭐 이런 것들을 다양해서 외교적으로도 승마를 통해서 또 활용하는 모습도 좀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그 승마 관련 말 관련돼서 특히 대한민국하고 이제 북한 같은 경우도 이제 같은 이제 민족이지만은 그게 쭉 이어져 와 있지만은 특히 이제 북 같은 경우는 지금 봤을 때 말하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어떤 그쵸. 그런 관계다. 맞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이제 북한의 이제 그 승마 문화에 대해서 김예인 선생님 모시고 좀 알아봤고요. 저희는 다음 방송 때도 더 좋은 컨텐츠를 갖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해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